동대문역에서 지하철을 내려 천천히 동묘역 방향으로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습했고 공사장 벽에는 현수막 하나가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제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국밥 3,000원, 간, 허파, 염통, 공깃밥 무한리필.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단추 구멍을 의심했습니다. 2025년에 이런 가격이라니. 게다가 김치전은 1,000원, 막걸리 2,000원, 소주 3,000원.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믿고 싶었던 옛날의 서울이 바로 저 골목 안에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려던 식당이 있었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다시 그 현수막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아마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비가 막 그친 오전 11시. 골목바닥엔 아직 젖은 흔적이 남아있고 흐린 빛이 천천히 골목 안으로 번져듭니다. 좁지만 길게 이어진 이 길엔 세월의 결이 스며있고 오래된 간판들이 나란히 붙어 서로의 나이를 위로하듯 빛발해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공사장 가림막과 낡은 식당 외벽이 나란히 이어집니다. 한쪽은 새로 세워지는 도시의 속도, 다른 한쪽은 오래 버텨온 시간의 냄새. 그 두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이 풍경이 이상하게도 참 따뜻합니다.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생계가 묵직한 냄새로 번져나오고 그 냄새가 이 골목 전체를 사람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골목 끝에 당도하니 붉은 글씨로 국밥 3,000원, 김치전 1,000원이라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어르신들이 묵묵히 한 숟갈씩 국을 뜨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간판은 없지만 그 표정 하나하나가 이 골목의 간판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긴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아직 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이 골목만큼은 여전히 오래된 숨결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조용히 제게 속삭입니다. 괜찮다, 천천히 와도 된단다. 어르신들께서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국밥을 비우고 또 다른 손님이 자리를 채우는 장면,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이미 여긴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장 특유의 공기, 그 서늘하고도 자유로운 기운이 술맛을 일으켰습니다. 벌써부터 한 잔이 그리워졌습니다. 처음엔 빈 자리가 많이 보였지만 잠시 후 만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 탓에 돼지 부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간과 허파, 염통은 오늘 맛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맛보지 못한 아쉬움은 이곳에 다시 와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오늘의 아쉬움이 내일의 설렘이 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문한 건 시락국밥 4,000원, 돼지국밥 5,000원, 김치전 1,000원, 계란후라이 2,000원, 쥐포땅콩 4,000원, 그리고 소주 3,000원, 생맥주 3,000원. 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가격표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술이 넘어갑니다. 이 집의 온정은 메뉴판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경로국밥으로, 또 이른 아침 손님들께는 아침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이 맛있는 시락국밥을 단돈 3,000원에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습니다. 곱창에 곱이 없으면 그냥 창이고 국밥에 밥이 없으면 그냥 국이죠. 혹시 깜빡하셨나 싶어 여쭸더니 밥하고 반찬은 셀프예요. 이모님의 말투엔 익숙한 여유와 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밥솥 옆엔 김치가 담긴 반찬통이 있었고 손님들은 누구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밥을 퍼 담았습니다. 직접 퍼 먹는 밥 참 오래간만입니다. 밥 자체가 특별하진 않지만 이 가격 앞에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지인이 주문한 돼지국밥입니다. 5,000원이라는 가격에 고기도 제법 들어있고 잡내 없이 고소한 맛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 더 바라는 건 욕심이지만 돼지국밥만큼은 든든하게 한 그릇 즐기는 걸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금 더 값을 내더라도 푸짐하게 자라는 곳에서 먹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락국밥. 이름만큼 소박한 이 한 그릇이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안에는 넉넉한 시래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국물은 구수하면서도 적당히 짭짤하게 혀끝을 감싸며 들어왔습니다.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맛있다, 그 구수한 풍미, 그 정직한 맛. 4,000원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만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락국의 만족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이 살아있는 시래기에서 배어나오는 그 구수하고 깊은 풍미, 너무 짜지 않으면서도 입에 착 감기는 국물의 간, 이건 헛헛한 속을 묵직하게 채워주는 할머니의 손맛이자 고된 하루를 보낸 우리들을 위한 뜨끈한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국물의 감칠맛이 너무 좋아서 밥을 말기 전 소주를 먼저 따랐습니다. 따끈한 국물 한 숟갈, 그리고 차가운 소주 한 잔, 혀끝에서 번지는 온도 차이, 그게 진짜 술맛 아닐까요? 시락국밥 한 그릇으로 속이 뜨끈하게 차오르니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나지막이 오가는 대화 소리, 뚝배기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값싼 소주 한 잔에 붉어진 어르신들의 얼굴. 이곳은 바깥 세상의 속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작고 따뜻한
따뜻한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 주는 이 정도의 위로와 만족감이면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리고 등장한 무려 1,000원짜리 김치전입니다. 저는 잠시 제 귀를, 아니 시대의 물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표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유물 아니었나요? 갓 부쳐낸 뜨거운 온기가 고소한 기름 냄새를 실어 나르고 그 위로 잘 익은 김치의 새콤한 향이 코끝을 완벽하게 파고듭니다. 가장자리는 살짝 바삭하게, 가운데는 촉촉하고 쫄깃하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반칙 안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김치전을 좋아하는 제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한 상이었습니다. 술안주로 한입 베어 무니 기름진 고소함이 혀를 코팅해주어 차가운 소주를 더욱 달게 만들어주고 뜨끈한 밥 위에 올려 먹으니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밥 반찬이 됩니다. 그냥 이것만 먹어도 완결된 맛입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와 고춧가루의 칼칼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주면 곧바로 기름의 고소한 여운이 다시 혀에 남아 다음 젓가락질을 재촉합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다 보니 문득 행복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막걸리도 시킬 걸 그랬나. 1,000원짜리 안주 앞에서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다니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치였습니다. 아마 국밥을 시켜야만 주문 가능한 일종의 서비스 메뉴인 것 같지만 솔직히 여기 와서 국밥 안 시키고 이것만 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원으로 이런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번엔 계란 후라이입니다. 2,000원에 2개, 하얀 접시 위에 소박하게 담겨 나왔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는 노릇하게 익고 가운데 노른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봉긋하게 솟아올라 탱글탱글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자 약속이라도 한 듯 톡 하고 터져 나오는 저 선명한 주황빛, 녹진하고 고소한 강물이 흘러내려 하얀 캔버스를 적시는 순간 이건 반칙입니다. 술을 멈출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안주들이 모여서 내는 이 완벽한 협주고 잊고 있던 미각의 즐거움, 좋은 사람과 기울이는 술 한 잔의 위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동네 이 골목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포와 땅콩이 나왔습니다. 4,000원. 솔직히 고백하자면 4,000원짜리 시락국밥과 1,000원짜리 김치전이 안겨준 충격적인 감동 뒤에 마주한 이 가격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성비만 따지자면 앞선 메뉴들에 만족대는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안주가 가진 역할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요. 뜨끈한 국물과 전이 모두 사라졌지만 소주병은 아직 반쯤 남아있을 때, 이야기는 이제 막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거창한 안주를 또 시키기엔 부담스러울 때, 바로 그때를 위한 안주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짭짤하고 달큼한 쥐포를 천천히 찢어 입에 넣고 고소한 땅콩을 오독오독 씹습니다. 누구나 아는 맛, 그래서 더 편안하고 정겨운 맛. 이 맛은 혀를 즐겁게 하기보단 대화의 끊김없는 배경음악이 되어줍니다. 잔을 채우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일부러 꾸미지 않아도 분위기가 있다. 화려한 메뉴가 없어도, 값비싼 인테리어가 없어도 이곳의 시간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주 한 잔으로 이미 충분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쥐포와 땅콩은 그 시간을 잠시 더 붙잡아두는 작고 소중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의 배경에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에 지긋한 어르신들이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나갑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같은 온도의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한 사람들, 그 평화롭고 따뜻한 공기에 저는 괜스레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2025년에 이런 가격, 이런 마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비싼 메뉴, 화려한 인테리어, 세련된 접객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식당. 이곳 송해국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잊혀가는 시대의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서울은 살만하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가게 하나가 세상을 조금은 덜 삭막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송해국밥. 2025년의 물가를 거슬러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온도로 버티고 있는 기적같은 집이었습니다. 사실 동묘에는 아직 기적같은 가성비 맛집이 3곳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3곳을 묶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